아, 그래? 그럼 나는 형을 노예로 만들 수도 없고, 경매도 할 수 없으면은, 야, 이거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여? 그 사업이 잘 되면 나 왕창 벌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면은 내 돈 100%다 날릴 수도 있는 거네? 그래,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바로 그거야, 임마. 네, 이게 바로, 주식의 철학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왕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아주 기초적인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은 무엇이냐면은 주식은 무엇이고 채권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금 조달과 투자의 3000년 아름다운 역사 같이 살펴보시죠. 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돈이 당장 없는데 뭘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별로 하고 싶은 거는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 흙수저 젊은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은 돈이 없겠죠. 그럼 일단 내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부족하네요. 네,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돈을 달라고 조릅니다. 엄마 아빠 나 꼭 사업을 하고 싶어요. 돈을 좀 주세요. 하, 너는 정말 바보구나. 라고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겁니다. 아니, 내가 왜 바보니까, 엄마 아빠. 야, 임마. 너는 흙수저잖아. 흙수저라는 게 부모가 가난하다는 거야. 우리 돈 없어, 임마. 아,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내가 바보네요. Sorry. 하고 이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러 가야 합니다. 이때는 아마 이자를 줘야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당연히 왼쪽 그림처럼 뽀대나게 채찍을 갈기면서 노이들을 부려먹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자를 못 갚고 원금을 못 갚아가지고 파산을 하게 되면은, 네, 오른쪽 그림처럼, 네, 채찍을 휘두름을 당하면서 이제 돌을 미는 노예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파산하면은 사회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예, 반대로 옛날에도 돈이 많은 놈이 많았습니다. 옛날 있죠. 금수저 부자는 돈이 많으면은 당연히 일을 별로 안 했겠죠. 네, 지금도 당연히 돈이 많으면은 일을 하기 싫을 겁니다. 예, 얘네들은 일단 먹고 먹고 또 먹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먹었다 하면은 더 큰 집, 더 화려한 집을 만들어 가지고 파티를 하면서 더 크게 먹고 먹고 또 먹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5끼를 먹었는데 돈이 아직도 남네. 야, 그러면은 이 돈을 어떻게 좀 불릴 방법이 없을까? 야, 흑수저 사업가, 너 돈 필요했지? 해가지고 이 둘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돈이 많은데 쓸 데가 없는 부자가 있고, 지금 당장 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이런 사업가들이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해가, 이제 협약이 체결이 되고, 둘이 돈을 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채권이라는 거는 매우 간단한 겁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조건을 적은 그런 증서입니다. 네, 옛날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2400년 전에 2400년에 역사 최초의 채권이 발굴되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는 종이가 없었는지 비쌌는지 그걸 그냥 돌에다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자를 몇 프로 줄 거니 그거랑 원금은 언제 상환할 거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자는 물론 신용이 좋으면 적게 내고 신용이 나쁘면 많이 내게 되고요. 원금 상환은 천차만별입니다. 뭐 지금은 뭐 한 달부터 뭐 30년, 100년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젊은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흑수저 젊은이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 지자체, 금융기관도 네, 채권 같은 걸 만들 수가 있고 그거를 사는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국가, 기업, 지자체, 금융기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 채권이라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고 그 조건을 적은 그 종이 쪼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나 원금을 한 번이라도 못 갚으면은 이제 파산이 되는 거죠. 네, 옛날에 파산하면 노예가 되는 거고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신용 불량자 정도 되고 그리고 파산 절차가 뭐가 좀 이상했으면 감옥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후에 기발한 발명이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12세기 베네치아에서 르네상스 망세입니다. 네, 이거를 통해서 짱박혀 있던 중세 돈들이 전부 다 세계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채권 시장이 없었을 때는 인생이 굉장히 빡셌습니다. 채무자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돈 빌리러 부잣집 몇 군데를 돌아야 하는가? 그리고 부잣집들은 왜 이렇게 냉랭해? 아니 내 사업은 성공할 텐데 왜 나한테 돈을 안 빌려주는 거야? 이라고 생각을 했고 채권자는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습니다. 저놈한테 돈 빌려주면은 야 지금 그 원금 상환을 한 5년, 10년을 하겠다는데 그럼 그때까지 원금을 못 돌려받는 거야? 저놈이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갑자기 5년, 10년 동안 돈이 필요하면은 못 쓰는 거잖아. 안 빌려주고 말자.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장이 생긴 후에는 이제부터는 채권 발행이 가능하고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거는 매우 좋은 거예요. 채무자는 얘야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채권을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조건을 적은 다음에 불특정 다수한테 이거 팔 수가 있잖아. 그럼 훨씬 더 수월하게 자금을 모을 수가 있네. 채권자 입장에서는요. 오호, 내가 저 채권을 사면은 저거를 딴 놈한테 팔 수가 있네. 그럼 내가 그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그냥 당장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 대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여기도 투기꾼도 느낍니다. 오호, 내가 저 채권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내가 일을 안 하고 돈을 벌 수가 있네. 나 일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돈은 좋고 헤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투기꾼이 왠지 나쁜 놈인 것 같죠. 근데 나쁜 놈이 아니고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왜냐면은 채권자가 이제 돈이 필요해가지고 내 채권을 팔아치우고 싶어요. 누군가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근데 그거를 물론 다른 채권자한테 팔 수도 있는데 나 이거 살 필요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못 팔게 되잖아요. 그래서 투기꾼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꾼은 금융시장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발한 송나라 어떤 왕서방이 아이디어를 냈는데요. 이 왕서방, 이 사람은 유비라고 합시다. 이 양반은 돈을 빌리고 이제 못 갚으면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레이트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야, 관우야, 장비야, 일로 와봐라. 에? 같이 투자를 하자. 아, 돈 빌려달라는 거지, 유비야. 아, 난 너한테 돈 안 빌려줘. 너 가난뱅이잖아. 흥. 아, 그게 아니고, 야, 사업을 같이 하는데, 공동 투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지분을 줄게. 에? 지분이 뭐여? 띠로리. 했겠죠? 야, 봐봐, 엄마. 자, 관우야. 네가 나한테 1억 원을 투자를 하면은 내가 우리 회사 지분의 30%를 줄게. 그럼 내가 사업을 잘해가지고, 그거 불려가지고 10억을 벌잖아? 그럼 10억 중에 30% 3억을 너한테 주는 거야. 이게 지분이야. 에? 이해한 것 같아. 이게 바로 그러면은 야 잠깐만. 그럼 네가 사업을 못해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야 그러면 내 돈도 말아먹고 네 돈도 말아먹고 그걸로 땡이야. 그 대신에 너는 나를 노예로 만들거나 내 자산에 경매할 권리는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투자한 그 돈만 날리고 그냥 땡인 거야. 아, 그래? 그럼 나는 형을 노예로 만들 수도 없고, 경매도 할 수 없으면은, 야, 이거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니야? 그 사업이 잘 되면 나 왕창 벌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되면은 내 돈 100%다 날릴 수도 있는 거네? 야, 관우야, 너 짱깨 치고는 영어 진짜 잘한다, 야. 그래,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바로 그거야, 임마. 네, 이게 바로, 네, 주식의 철학입니다. 네, 또 여기서도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주식시장을 통해서 짱 박혀있는 돈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에 모이게 됩니다. 자, 주식시장이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492년경에 컬럼버스라는 아저씨가 이제 이상한 꿈을 꿨죠. 내가 배를 만들어서 서쪽으로 쫙 가게 되면은 인도가 나올 거야. 그럼 거기서 내가 후추를 따와가지고 졸라 부자가 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부자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디어를 팔려고 했는데 전부 다 꺼져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국 이태리에서는 돈을 못 받아가지고 스페인에 가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서 배를 한 채 받아가지고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도는 안 나오고 신대륙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렵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을 했죠. 자, 100년이 흘러가지고요. 네덜란드 동인도 기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인데 겨우 20년 가가지고 인도에 배를 보내서 후추를 좀 따온다는데 그럼 우리가 떼부자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이해 불가, 노이해 했는데 네, 투자자 입장은 이랬죠. 아니 저 배 투자를 했다가 저 배가 뒤집히면 어쩔 겨? 그러면 후추가 날아가는 거고 아니면 또 루피가 와가지고 해적질 해가지고 후추를 더 훔쳐가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1602년에 기발한 아이디어 동인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최초 주식 시장이고 동인도 주식이 네, 세계 최초의 상장 기업이죠. 기업은 매우 좋았습니다. 오호, 내가 돈이 필요하면은 주식에다가 지분 얼마를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받을 수가 있네. 불특정 다수한테 그것도. 투자자는 오호, 그럼 내가 돈이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이 주식 쪽지를 딴 놈한테 팔 수도 있는 거네. 그럼 나한테 돈이 다시 생기잖아. 그러면은 20년 동안 투자한 게 아니네. 뭐 1년, 2년 투자할 수도 있고, 뭐 3일, 4일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안심.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기꾼은, 저 주식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 일 안 하고 돈을 버네. 아싸.
이래서 이 세 그 기업 투자자 투기꾼들의 이해가 맞아가지고 주식시장이 지금까지도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투기꾼이 왜 필요한지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 대 채권.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요. 채권이라는 거는 채무자가 망하지 않다고 치면은 현금 흐름이 완전히 고정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1년에 너한테 이자를 5% 주고, 그리고 원금은 내가 10년을 상환을 할게. 그러면은 1년 동안, 10년 동안 매년 5%씩 받다가 10년 후에 이제 원금을 다시 받는 거죠. 네.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이 채무자가 망할 수도 있죠. 그럼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이 내 돈을 빌려가가지고 그걸로 대박을 쳐도 그걸 나한테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저한테는 이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금을 받는 거는 확실하기는 한데 그 원금의 가치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100원과 10년 후, 20년 후의 100원의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은 반대로 이제 전원 사업이 잘 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쪽박입니다. 네, 그 기업이 이익을 계속 늘리고 그러면은 저는 주주로서 수천 배의 수익도 먹을 수가 있고 실제로 주식 역사상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워렌 버핏이 애기였을 때 1950년대에 그 버크셔 해더웨이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50년 후에는 그 돈이 아마 1000배, 만배, 10만 배로 불었을 겁니다. 반대로 이제 기업이 수익을 못 내고 뻘짓만 해가지고 그 망해버렸다. 그러면은 그 주식이 값이 제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손실 마이너스 100%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채권이라는 거는 남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주식은 공동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분을 획득하는 겁니다. 채권이라는 거는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못 지키고 파산을 하면은 사회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받고 그 대신에 주주들한테 지분을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사업이 잘 되면은 그 이익을 배분을 하는 거고, 사업이 안 되면은 그냥 투자했던 그 돈만 날리고 그걸로 땡입니다. 사회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감옥에 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 12세기 베네치아, 그리고 16세기 네덜란드. 여기서 주식과 채권을 유동화하는 시장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돈 필요한 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종이 쪼가리를 주고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종이 쪼가리에는 의무가 따르겠죠. 그리고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쓸데없는 돈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 그 종이 쪼가리를 사는데 이 종이 쪼가리를 몇 년, 몇십 년 동안 들고 있을 필요가 없이 돈이 필요할 때는 그거를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꾼들은 이 돈 필요한 자와 돈이 많은 자의 그 니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익을 챙겨 먹는 그런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주식, 채권 유동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다음 왕초보 시간에는 무엇을 할지 지금부터 벌써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재밌을지는 모르지만 이거 못지않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